안녕하세요. 박철우 경매TV 박철우 대표입니다. 최근 토지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지 투자는요, 아파트나 상가 투자와 달리 사실은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토지의 경우는 뭐 명도가 없으니까 부담 없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상 그렇지가 않습니다. 토지의 경우는 그 위에 지상에 많은 제시외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컨테이너 또는 비닐하우스 또는 수목 뭐 다양한 이런 제시외들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낙찰자들과 그 제시외 어떤 건축물 또는 수목 이런 소유주들과의 분쟁이나 다툼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낙찰자를 가장 곤혹스럽게 하는 거 바로 분묘입니다. 이 분묘의 경우는요, 분묘 기지권이라는 일종의 물건으로서 성립이 되면은 사실은 굉장히 막연합니다. 그리고 그 분묘의 연고자분이 전혀 합의를 안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어떤 소유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개발을 하는데도 제한이 되고요. 토지의 담보 가치도 하락이 되고요.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죠. 그런데 4월 29일 날 아주 주목할 만한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 판결이 있었습니다. 자,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는요, 분묘기지권이 성립됐을 때 지료 청구와 그리고 지료 청구의 그 청구 시점, 그 청구할 수 있는 그 시점이 언제냐, 이거에 대한 아주 중요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판결을 보면서 자세한 내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분묘 기지권이라고 하는 거는요, 민법이나 이런 데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관습상 인정되고 있는 물건과 유사한 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나요?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 조금 용어도 어려울 거고요, 좀 지루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회수는 많이 안 나올 것으로 제가 예상하는데, 어차피 뭐, 제 채널에 있는 대부분의 영상들이 이렇게 사실은 뭐, 아주 흥미롭거나 재미가 있어서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영상들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각오하고 조회수 많이 안 나올 것이라는 각오하고 여러분께 어쨌든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좀 소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토지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요 영상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분묘기지권이 성립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잠시 후에 판결문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지만 2001년도에 장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에는 토지 소유자 승낙 없는 분묘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이 성립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크게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것과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두 가지 경우 수가 있거든요.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굉장히 수월하죠. 그 연고자에게 분묘기지권 성립하지 않으니까 이장을 해라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거절한다. 그러면 해당 시군구청 통해서 개장 허가를 받아서 이 분묘를 이장을 강제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게 되면 이건 방법이 없어요. 이 분묘기지권의 그 연고자들이 수호와 봉사를 하는 동안은 거의 영구적으로 이게 분묘기지권이 존속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이장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데 내 마음대로 이장을 한다? 그러면 분묘 발굴죄라는 것이 성립을 해서 형사처벌 받게 되는데요. 분묘 발굴죄에 대한 형사처벌이 어떤지 그 조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분묘 발굴죄라고 해서요, 분묘를 발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형법 160조 규정하고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공소시효는 5년이다. 이렇게 돼 있어서 처벌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타인의 분묘를 함부로 발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항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이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분묘 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에 어떤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아니, 내 땅에 왜 내 동의하지도 않은 분묘가 저렇게 있을 수 있는 거냐. 그래서 소유권 행사에 대한 주장과 또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내려오는 조상 숭배에 대한 그 관념을 지켜주기 위한 두 가지 이 사상이 충돌하는 거예요. 소유권 행사가 먼저냐, 조상 숭배를 위한 보존이 먼저냐, 이게 충돌하는데 사실 그동안 대법원의 판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도 보면은 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것과 성립하지 않는 것에 대한 판결은 사실 명확했고요. 뭐가 왔다 갔다 했냐면 이 분묘기지권이 성립했을 때 법정지상권처럼 지료를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대한 판결이 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어떤 판례에서는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 또 어떤 대법원 판례는 지료를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갈리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런 분묘기지권 성립을 위한 지료 청구에 대한 정리를 했다. 이번 판결을 통해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월 29일 날 전원합의체 판결이 났었는데요. 그 전원합의체 판결문 보면서 지료 청구에 대한 어떤 판결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건 번호 2017-228007 지료 청구입니다. 네. 판결 선고는 2021년 4월 29일에 됐고요. 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자, 여기서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요. 임야중 400제곱미터 지상에는 40년 7월경 사망한 피고의 조부와 1961년 4월경 사망한 피고는 그러니까 그 분묘의 연고자입니다. 후손 피고가 원고는 경매 낙찰자예요. 분묘라 한다. 설치되어 있고 현재까지 이 사건 분묘를 수호 관리해왔다. 원고들은 이게 낙찰받은 사람이에요. 2014년경 지분 일부를 경매로 취득한 다음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분묘의 기지 점유에 대한 원고들의 소유권 취득일 이후에 지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였으므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분묘 연고자분들은 나는 분묘에 대해서 시효 취득했기 때문에 이거는 무상이다. 지료 지급의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원심은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에도 토지 소유주가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그러니까 2심 판결에서는 이렇게 판결을 했던 겁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피고가 상고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분묘기지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 분묘기지권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있어서요. 분묘기지권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거 잘 유념해서 보세요.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그 분묘기지권에 해당하는 타인 소유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로서 관습법상 물건인 관습법상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분묘기지권을 인정해 왔다.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인정되고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 등기가 없어도 성립한다. 이게 분묘기지권의 정의입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분묘기지권의 종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타인의 토지의 소유자 승낙을 받아 분묘 설치한 경우 승낙. 땅 주인한테 저기다 저희 조상 좀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이거예요. 자, 두 번째.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수 있는 두 번째. 자, 이걸 승낙형이라 그래요. 승낙형 분묘기지권. 두 번째, 자기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땅을 팔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은 경우 분묘를 뭐 별도로 내가 다른 곳을 모시겠다 말 안 하고요. 그냥 땅만 판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성립하는 겁니다. 이게 양도형 분묘기지권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자, 세 번째 분묘기지권 세 번째 유형 타인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 설치한 경우에도 성립을 한다는 겁니다. 다만 조건이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면서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합니다. 이거를 바로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총 3가지 유형의 분묘기지권이 있는 거죠. 승낙형, 그리고 양도형, 그리고 취득시효형 이렇게. 다만 이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에 대해서는요.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2000년 1월 12일 날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해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행일은 2001년 1월 13일 이후부터 시행을 하는 건데요.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 연구자는 토지 소유자 등에게 사용권이나 그 밖의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 주장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전에는 그러니까 장사에 관한 법률 2001년 1월 13일 이전에는 20년 동안 평온 공연하게 분묘로서 점유하게 되면 시효 취득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분묘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 47장이기 때문에 장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왜 시효 취득에 관한 이게 이제 뭐 자세한 상세한 이유를 이렇게 이제 써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소송의 논점에서 시효 취득으로 인한 분묘기지권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이게 이제 중요하죠.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지료를 지급해야 하느냐, 여기서부터 또 핵심이 나옵니다. 관습법으로 인정된 권리의 내용을 확정함에 있어서 법적 성질과 인정 취지, 당사자 사이의 이익 형량, 법질서의 조화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사실 그동안 분묘기지권에 대한 판결들이요, 합리적이지 않았던 경우가 많아요. 왜냐? 조상 숭배의 보존의 가치를 더 높이 봤거든요. 소유권 재산의 행사보다는 조상 숭배의 보존의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하다 보니까 이 소유권의 제한의 행사에 상당히 제한을 많이 받아왔었죠. 그동안 판례들이. 자, 근데 이번 판례에서는 합리적으로 판단하겠다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은 당사자 합의에 의하지 않고 성립하는 지상권 유사의 권리고, 그로 인해 토지 소유권이 사실상 영구적으로 제한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효로 인한 취득을 한 분묘기지권 때문에 토지 소유주가 영구적으로 제한을 받는다. 이거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거죠. 그래서 시효 분묘기지권 취득한 사람은 일정한 범위에서 토지 소유주에게 토지 사용의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 그러니까 너무 토지 소유주만 제한을 받는 거예요. 분묘기지권을 갖게 된 자가 너무 이익을 크게 받는 거예요. 형평에 부합하지 못했는데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분묘기지권을 인정은 해주겠다. 다만 토지 소유주에게 대가를 지급을 해라. 지료를 지급해라. 이게 형평에 부합한다. 이렇게 서로 하나씩 주고받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렇게 판단하는 또 근거 중에 하나. 그 분묘기지권이 그 지상권하고 유사하게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지상권. 당사자 약정에 의하지 않고 법률 규정이나 관습법에 의한 성립하는 법정지상권의 경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동안의 대법원 판례에서 이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지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결했던 이유 중에는 그 약정지상권의 경우는요, 지료에 대한 약정이 없었으면 지료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그 약정을 가지고 민법 규정을 가지고 바로 분묘기지권에 대해서도 지료 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그동안 판결을 해왔던 건데, 사실은 지상권이라는 게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약정에 의한 지상권도 있지만 3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지상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사자 약정에 의하지 않고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했다가, 그리고 토지 저당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고 저당 실행에 의해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지상권이 성립하는 거거든요. 이게 민법 3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지상권인데,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지상권자는 토지 사용의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정지상권의 경우는 약정하지 않은 경우는 청구할 수 없었지만, 약정에 의하지 않은 법정지상권의 경우는 대가를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 보시면 민법 305조 1항 그리고 366조 가등이 담보대행하는 10조에 따라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주에게 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의 경우도 지료를 지급을 하는 규정이 있다. 이겁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요. 나아가 대법원은 자기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토지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아 취득한 분묘 기지권에 관하여도 지료 지급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지상권 소멸 청구에 관한 민법 규정을 유치 적용했고, 다시 말하면 아까 양도형 분묘 기지권에서도 지료 청구가 인정이 됐습니다. 지난 대법원 판례에서. 그래서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지 않았죠. 그쵸? 왜냐? 토지 소유자는 승낙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땅에다가 무단으로 분묘를
이제 만들었고 매장을 했고 20년 동안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취득한 거잖아요. 합의에 의한 게 아니잖아요. 관습법에 의해 성립하는 제한물건이기 때문에 분묘 기지권자의 이익을 위해 토지 소유권 행사를 제약하게 됨에도 당사자는 지료의 유무나 금액을 미리 정할 수 없다. 이러한 취득 시효형 분묘기지권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시효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사람의 지료 지급 의무에 관하여는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률 규정이나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제한물권 성립하는 다양한 경우에서 지료 등 지급 의무를 인정한 판례의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래쪽에 보시면요.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분묘의 수호와 봉제사를 위한 필요한 범위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일 뿐 분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어느 한편의 이익만을 보호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의사 무관하게 성립한 분묘기지권으로 인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일정한 범위에서 토지 사용의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지 소유자와 분묘기지권 사이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좀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그동안은 이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지료 청구에 대해서 판결이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지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했던 그 근거는 지산권과 유사한 물건이다. 분묘기지권이. 그래서 지산권의 경우 지료 약정하지 않으면 지료 청구하지 못한다. 따라서 분묘기지권도 어떤 지료에 대해서 약정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청구할 수 없다라는 논거로 판결이 있어 왔는데 이번 판결에서 주장하는 바는 합리적이지 않다 이거예요. 토지 소유주만 너무 제한을 받고 분묘기지권자의 그 권리자만 너무 보호받는다. 형평성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상권의 경우도요. 약정에 의한 지상권이 아닌 민법 366조에 의한 또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에 따르면 약정에 있지 않았더라도 토지 소유주에게 지료를 지급을 해야 하는 그 판례가 있었죠. 그동안에 그 법정지상권 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처럼 토지 소유주에게 지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바로 분묘기지권도 토지 소유주와 합의된 게 아니잖아요. 합의 없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이게 관습상 인정되는 거기 때문에 토지 소유주에게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라는 논거를 제안을 한 겁니다. 네,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핵심되는 사항. 그러면 지료를 청구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그동안의 모든 판결을 싹 정리를 한 거죠. 그러면 지료는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과거의 판결 중에는요. 어떤 판결이 있었냐면 지료 청구를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때부터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분묘기지권이 시효로 인한 취득한 때로부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이 있었는데요. 요 판결문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또 다시 했습니다. 취득 시효형 분묘기지권이 관습법으로 인정되어 역사적 사회적 배경, 분묘를 둘러싸고 형성된 기존의 사실관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 관습법상 권리로서의 분묘기지권의 특수성, 조리와 신의성실 원칙 및 부동산의 계속적 용익관계에 관하여 좀 어려운 내용이죠. 자, 시효로 분묘기지권 취득한 사람은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가 아니고요.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면서 그 아래 이런 이제 근거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분묘기지권으로 인한 해결책이 이제 하나 나왔죠.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더라도 지료 청구가 가능하고 지료 청구는 청구한 때로부터 발생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자기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토지를 양도하여 분묘기지권 취득한 경우 지료 지급이 있다는 전제 아래 분묘기지권자가 지료에 관한 판결 확정 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히 합당한 지료 지급을 지체하고 그 지체된 지료가 2년분 이상 민법 287조를 유치 적용하여 소멸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 시효형 분묘기지권의 지료에 관하여도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게
토지 경매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바로 뭐냐? 지로 청구하는 거죠. 지로 청구를 해서 2년분의 지로를 미납하게 되면 법정상권 소멸하듯이 바로 분묘기지권도 소멸하게 되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강제로 이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소유권 행사를 온전히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의 판결, 그러니까 지로를 청구할 수 없다라는 판결, 그리고 지로 청구 그 기준 시점이 분묘기지권 성립한 때가 아니라 내가 지로를 청구한 때로부터 발생한다는 거. 이 두 가지가 이번에 4월 29일 날 전원합의체 판결의 가장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좀 어려운 내용도 있었을 텐데요. 이 판결문 제가 첨부 파일을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시간 나는 대로 차분하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부가 설명 좀 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강원도 홍천에 그 의뢰받은 물건 중에 하나가 있는데 임야를 낙찰받으셨는데 거기 분묘가 무려 50기가 있습니다. 50기. 여기 이제 위에 이제 공동묘지가 있었는데 그 공동묘지 아래쪽에 사유지였는데 공동묘지가 꽉 차다 보니까 타인의 토지 사유지까지 묘지를 설치해 가지고 이게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분묘기지권 성립하는 것과 성립하지 않는 것, 이렇게 연고묘와 무연고 분묘 이렇게 구분도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분묘들에 대해서 지로 청구를 해서 지로를 지급하지 않으면 분묘기지권 소멸로 해서 이장을 시킬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분묘들이 대부분 뭐가 문제가 발생했냐면 이 분묘들의 연고자를 알 수가 없어요. 지로 청구 소송하려면 그 분묘의 연고자를 피고로 해서 소재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분묘가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비석도 없고 이런 분묘들의 연고자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로 청구하는 소송 당사자를 특정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 판결이 사실 무의미하죠. 이 분묘의 연고자를 알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연고자를 피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소제기를 아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마음대로 이장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없는 분묘에 대한 절차를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시군구청에 이장, 무연고 분묘 또는 연고자 알 수 없는 사유로 이 개장 그 허가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실무상에서는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무연고 분묘라는 게 확실하면 이장 절차를 밟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봉분이 살아있고 봉분이 있고 묘가 관리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에는 사실은 무연고 분묘에 대해서는 이장 절차 개장 허가를 해주는데 연고자 알 수 없는 거, 그러니까 봉분은 있고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유로 개장 허가는 사실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신청을 해보고 봉분이 있는 이런 이제 연고자 알 수 없는 분묘에 대해서 개장 허가를 안 해준다. 그러면 그 시군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송에서 과연 어떤 판결이 나올지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또다시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판결을 통해서요. 그 분묘의 연고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희소식이다. 이런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토지 투자에 있어서는요, 분묘 외에도 수목이라든지 또는 컨테이너라든지 비닐하우스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토지 경매 수업 들어보시면 또 도움이 많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5월 달에 진행하는 토지 온라인 수업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제는 좋은 땅 고르는 비법입니다. 온라인 라이브 3기 5월 25일 화요일날 개강을 하게 됩니다. 토지 공부를 쉽고 재미있게 하실 수 있고요. 안방에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언택트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동 중에도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공부하실 수 있고요. 또 녹화된 영상이 아니라 생생한 라이브 방식으로 수업을 들으실 수 있고요. 놓친 수업은 또 30일 동안 무제한 다시 보기도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학습이 기회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커리큘럼은 5월 25일 화요일부터 6월 29일 화요일까지 총 6회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저녁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이 시간에 라이브 수업을 진행하는 거고요. 참여하지 못하신 분은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 누구든지 참여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5인 이상 집합금지가 해제가 되면
수도권 인근에 토지 경매 물건, 우량한 물건지로 답사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 배우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신청 바라겠고요. 강의는 제가 직접 진행하게 될 겁니다. 네이버 카페 박철호 경매 아카데미 대표고요. 또 박철호 경매 TV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매는 12년 동안 약 500여 건 낙찰 받았고요. 세종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원 또 다양한 기관에서 경매 강사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5월 25일 화요일 저녁 7시 좋은 땅 고르는 비법 개강하니까요. 여러분 많은 신청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네이버 카페 박철호 경매 아카데미 교육일정 공식 게시판 참고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어떻게 좀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좀 어려운 내용들 많았을 텐데요. 뭐 사실 뭐 조회수 많이 안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 전달하기 위해서 저도 좀 이렇게 조회수 많이 안 나올 만한 영상인데도 만들어 봤으니까요. 여러분 보신 분들이라도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